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자, 지난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가공된 정제 음식은 가짜 배고픔을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 가짜 배고픔은 음식이 필요 없지만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정제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는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 비만이 되고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려면 배고픔을 참아야 된다는 인식이 생겼는데 정제 음식을 줄이고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기 때문에 적은 음식으로도 만족하게 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자, 배고픔을 참고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적은 음식으로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식욕을 믿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한다면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의 종류로 필요한 영양소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 칼로리가 높은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키토제닉 식단을 하면 탄수화물 음식이 먹고 싶죠. 자, 그런데 영상 마지막에 케이크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케이크가 먹고 싶다면 내 몸에는 케이크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케이크가 먹고 싶다. 이런 기분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몸에 케이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케이크를 먹어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케이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밀가루와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습니다. 두 번째, 칼로리도 상당히 높아요. 자, 세 번째, 밀가루와 설탕 같은 가공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화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케이크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 칼로리가 높다, 소화가 빠르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건데 이건 케이크만 이런 게 아니라 정제 음식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과자도 탄수화물의 함량과 칼로리가 높고 가공되어 있어서 소화가 빠르죠. 밀가루를 사용하는 면 요리나 치킨, 피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정제 음식이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서 우리를 비만으로 만드는 게 이 특징 때문이죠. 탄수화물의 함량과 칼로리가 높은데 소화도 빨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탄수화물과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인슐린이 나오고 그래서 혈당에 낙차가 생기거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자주 느끼고 체지방이 빠르게 늘어나서 비만이 되는 거니까요.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케이크가 먹고 싶다. 이때의 그 원인은 내가 먹고 있는 식단에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많은 케이크가 먹고 싶다. 또는 내가 먹고 있는 식단에 칼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케이크가 먹고 싶다. 또는 내가 먹고 있는 식단이 소화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화흡수가 잘 되는 케이크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케이크가 먹고 싶어지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해봅시다. 먼저 내가 먹고 있는 식단이 소화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비정제 음식이라는 것은 거친 음식을 말합니다. 거친 음식이라는 게 소화를 시키기 힘든 음식을 말하는 거야. 소화를 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적고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높이고 인슐린도 적게 나오고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거죠. 소화기관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비정제 음식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소화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정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를 너무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몸에서는 음식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식욕이 높아지게 되는데 비정제 음식은 먹어봐야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속이 불편하니까 비정제 음식은 먹기 싫고 정제 음식이 먹고 싶게 되는 거죠.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비정제 음식을 소화 못 시킨다는 건 알겠는데 기초대사량이 낮아질 때는 왜 비정제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기관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뇌, 심장, 간, 폐, 소화기관 같은 장기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예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거는 이런 장기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고 장기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는 기능이 낮아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장기에는 소화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소화기관의 기능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고 하던데 그러면 나이를 먹기만 해도 소화기관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죠. 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을 다시 높여주셔야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그걸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만들었던 기초대사량 시리즈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5부 영상에서 해결법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른쪽 위에 기초대사량 5부 링크가 나가도록 해둘 테니까 이 부분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화기관에는 문제가 없는데 탄수화물이나 칼로리가 부족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부족한 탄수화물이나 칼로리를 채워주면 해결이 됩니다. 자, 문제는 탄수화물과 칼로리 중에서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둘 다 필요한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식단에 변화를 주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식단에 탄수화물을 추가하거나 지방을 추가해서 먹어보시고 그 뒤에 케이크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늘렸더니 케이크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부족한 게 원인이니까 앞으로는 식단에 탄수화물을 좀 더 추가하시면 되고, 지방을 추가해서 칼로리를 늘렸더니 케이크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칼로리가 부족한 게 원인이니까 앞으로의 식단에는 칼로리를 좀 높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추가되는 영양소들은 당연히 비정제 음식으로 채워야겠죠.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먹은 지방은 대부분 정제지방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제지방을 늘릴 때는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칼로리 부족으로 인한 식욕의 경우에는 오일을 한 두 스푼만 추가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를 높이기 위한 오일은 한 스푼에서 두 스푼, 5g에서 10g 정도씩 변화를 줘야 되지만 탄수화물을 높이기 위한 비정제 탄수화물은 100g에서 200g 정도로 크게 변화를 줘도 괜찮다는 거야. 지난 영상에서 몸이 계속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식단을 계속 바꿔줘야 되나요?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자,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식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년 365일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죠. 오늘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내일 점심에는 다른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을 하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는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니까 잠깐 먹는 식단,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게 귀찮고 번거롭다.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사고방식은 원푸드 다이어트의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푸드가 원식단으로 확대되었을 뿐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거는 똑같으니까요. 자,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지는 음식 구분 영상을 참고하셔서 비정제 음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다이어트를 할 때 잠깐 하는 식단이 아니라 그냥 내 식습관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종종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할 때 모든 식사의 영양 비율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고기가 좀 땡기는 날은 고기를 많이 드셔도 되고 어제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오늘은 별로 고기가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그날은 그냥 샐러드만 드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 몸에 뭔가가 필요하면 그게 많은 음식이 먹고 싶으니까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주셔도 돼요. 종종 댓글로 단백질 단식일을 가지는 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고기를 먹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먹지 않으면 그게 단백질 단식일을 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식단에 제약을 두지 마시고 자유롭게 먹는데 이때 먹는 음식이 되도록이면 비정제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미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저도 탄수화물 부족일 수 있나요? 자, 야채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의 함량이 상당히 낮은데 그 탄수화물 중에 일부도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활동량과 운동량이 많은 분의 경우에는 야채를 많이 먹더라도 탄수화물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야채를 약간 줄이고 감자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의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현미 같은 통곡물로 옮겨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는 과거의 인류는 농사를 짓지 않고 수렵 채집만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는 식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소량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과거의 인류는 매 끼니마다 통곡물은 물론이고 감자, 고구마는 먹지 못했을 거고 야채도 배부르게 먹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야채라도 매일 풍족하게 먹으면 탄수화물 충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야채를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이 부족한 거예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모두 많은 음식을 가장 살찌는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서 식단의 칼로리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과자가 먹고 싶어요. 아마 탄수화물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탄수화물 추가로 먹으면 탄수화물도 많고 칼로리도 높으니까 살이 찔까봐 걱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단에 약간씩만 변화를 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고 싶어요. 혹시 먹었다가 입이 터질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난 영상인 4부에서는 식단에 변화를 줘야 되는 이유, 이번 영상인 5부 영상에서는 식단에 변화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납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이 있으셔서 저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저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식욕 6부가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